야, 누구누구한테 뭐 물어봤는데 걔는 내가 알고 있는 세팅이랑 다르게 이야기하더라. 무지무지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군요. 저번에 그럼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아니 그거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상고와 드룹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상에 도움을 주실 분은 테스티드 RC 엑스웍스 총판 이정우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좀 드렸습니다. 네네. 바쁘신데 항상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많은 유저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테스티드 RC 이정우 선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한가하고요. 네. 네, 이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저희 박스가 제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박스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댓글 박스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영상에 제품 홍보를 해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네요. 뭐 제품 홍보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뭐 testidrc.co.kr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내려가는데. 네네. 네. 아, 내려갈 건가요? 네. 이렇게들 하던데. 아, 그래요? 네, 제품이 몇 종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번 훑어보시고 네네. 네, 필요하신 거 주문해 주시면 폭풍 배송하겠습니다. 지상고와 드룹에 대해 설명과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네. 지상고와 드룹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네. 개념입니다. 네. 드룹에 대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어떤 거죠? 네. 드룹이라 하면은 이렇게 차를 카스탠드에 올렸을 때 축 처지는 길이를 보통 이해하고 계신데, 네, 요 기계 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다운스탑입니다. 네, 다운스탑. 다운스탑. 네. 차를 들었을 때 지면에 타이어가 떨어질 때까지 이 네. 거리, 총 네. 거리가 다운스탑이고, 네. 차를 이렇게 주행 상태로 놨을 때 네. 이게 이제 지상고죠. 네, 그 지상고죠. 지상고고, 지상고에서 다운스톱까지의 거리가 드룹이 되겠습니다. 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있죠. 네네. 네, 지상고는 이제 달릴 때 타이어가 지면에 안 떨어지는 요 네, 들리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드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스톱 총 이제 거리가 40mm이고 네네. 지상고가 30mm면은 네. 이번 좀 어렵게 가겠다. 네. 자, 다운스톱이 그러지 총 말아요. 40mm고 그러지 말아요. 다운스톱이 총 40mm고 네. 지상고가 28mm다. 드룹량은 12mm. 이게 다운스톱과 드롭의 차이군요. 네네네. 와, 처음 알았어. 그래서 왜 뿜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네. 항상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네. 지상고만 낮춘다, 뭐 요 다이얼만 올리면 지상고만 내려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상고가 변한 거에 대한 그 느낌만 알고 싶으면은 다운스톱까지 조정을 하셔야 그러네. 드룹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그게 지상고를 낮춘 효과지. 예를 들어서 지상고를 2mm 낮췄으면 드롭도 2mm를 낮춰줘야 되는 거네요? 다운스톱을 2mm를 낮춰줘야지 드룹이 같아지죠. 다운스톱하고 지상고 측정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다운스톱은 이제 차를 이렇게 카스탠드에 올려놓고 네. 이렇게 이제 쇼 길이를 보통 재죠. 네. 예, 보통 쇼 길이 값으로 이제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쇼 길이 값은 이제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차하고 저 차하고 비교를 하려 그러면 사실은 요 거리 값을 이제 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합리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면에서부터 네. 이제 채시 프론트 높이가 요 뜨는 네. 총 높이를 구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다. 하지만 네. 그렇게 하기 이제 어려우니까 네. 보통들 좀 뭐 S웍스 차량 같으면은 프론트 쇼 길이가 100mm, 네. 뭐 99mm, 네. 101mm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4다, 123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차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 길이는 데이터가 호환되진 않는다. 다운스톱을 재주셨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길이... 이제 쇼 길이를 재죠. 네네. 나사 중심부터 나사 중심까지. 네, 이렇게 재는데 예. 이거를 측정하는 공구가 따로 파는 건 있는데 리바운드 게이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드롭 게이지라고도 드롭 하더라고요. 게이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다운스톱 게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다운스톱이네, 이거 재는 거는. 네, 그렇게 부르는데 뭐 미국 애들이 또 뭐 드룹이라고 부르면 뭐 드롭 게이지니까. 미국 애들이? 근데 미국 애들조차도 네.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또 지상고 재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지상고는 차가 달릴 준비를 해놓고 네. 연료가 있으면 연료까지 채우고, 전동차면 배터리까지 넣어야 되겠네. 네, 바디, 윙 모두 장착을 한 상태에서 네. 뭐 한 20cm 정도에서 떨어뜨렸을 때 네. 요 높이 이렇게 재도 되고, 이렇게 살짝 눌렀다 놔서 재도 되고. 네. 예. 그럼 재는 위치는 어디죠? 스키드 각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요 평평한 부분을 잽니다. 요 정도. 여기 샤시 앞부분에서
휘어지고 딱 끝나는 부분, 평평해지는 요 평평해지는 부분. 부분. 그리고 뒤쪽은 이제 C 블럭에서 D 블럭 요 정도 이제 사이에 재도 되고 C 블럭인데 재도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를 잴 때 차를 20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준 다음에 네, 바디랑 다 씌워놓고 윙이랑. 네. 근데 바디랑 윙이랑 뭐 연료 좀 채워놓고 안 채워놓고 하는 거에 영향이 있나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연료를 안 채워놓고 연료도 뭐 125cc를 채워놓으면은 네. 이제 그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125g 아닙니까 대충? 예. 예. 그러면 여기에 125g이 실리면 조금 내려가죠. 바디도 또 영향이 바디도 큰가요? 영향이 있죠. 바디도 뭐 정확하게 몇 g인지 모르겠는데 뭐 가볍진 않습니다. 씌워놓으면은. 그럼 다 씌워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요런 지상고 게이지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계단형 뭐, 되는 거. 궁하다. 예. 궁하면은 이제 쇠자. 쇠자로. 쇠자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목이 아프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걸 이제 이용해서 네. SOX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와요. 네. 이렇게 그냥 밀어 넣으면은 지금 높죠? 네. 낮추면 되겠죠? 네. 근데 네. 매번 이렇게 재고 20cm 떨구고 또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살짝 눌러갖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네, 그렇죠. 본인에 맞는 스타일로. 예.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지상고를 지금 상태에서 높일 거냐 낮출 거냐지. 네. 24mm냐 25mm냐 이건 사실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막 지상고로 엄청 굴릴 때마다 와서 측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실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는. 왜냐면은 경기장 위에서 차가 편하면은 네. 안 건드려요, 잘. 지상고를. 네. 오히려 피트 진입해서 잠깐 내려가고 조정하고 굴리는 경우는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네. 멀쩡히 잘 가는데 다시 와가지고 뭐 쇼오일 바꿨다 그래가지고 요 다이얼을 조정해서 다시 지상고로 올리고 내리고 그러진 않아요. 쇼 스프링을 바꾸면 해요. 쇼 스프링을 바꾸면? 부드럽게 바꾸면은 같은 쇼 길이 스프링 길이가 있다고 치면은 네. 75mm 프론트가 75mm인데 미디움에서 소프트로 바꿨다 그럼 내려가겠죠? 네. 그럼 약간 조정해주죠. 올려주죠 약간. 초보자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지상고 어떻게 맞추느냐? 아니 그거 지상고는 좀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모르는 거 많아. 모르는 사람 많아. 여기 지상고 이 다이얼을 돌려야지 지상고가 바뀐다는 것도 모르고 네. 여기 있는 다운스톱 스크류를 바꿔야지 다운스톱이 바뀐다는 것도 몰라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다운스톱인 거야. 초보자들이 여기 나사 이거 왜 껴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떤 나사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귀때기처럼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이 귀때기가. 요 밑에 암대에 보시면 요 나사 그냥 허공에 그냥 채워만 놓는 나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요게 다운스탑을 세팅하는 볼트입니다. 요거는 아래쪽으로 껴놓고 요런 2mm나 2.5 2mm나 2.5 렌치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다운스톱 스크류 혹은 드롭 스크류가 먼저 닿을 수 있게 쇼 총 길이보다 예. 약간 짧게 그래야지 쇼크를 보호할 수 있고 쇼를 보호할 수. 안 그러면 운이 없으신 분들은 이 안에 쇼 피스톤이 뽑히거나 아니면 이게 이 쇠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아까 또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게 예, 이제 다운스톱 스크류는 여기 있는 다운스톱 스크류로 조정을 한다. 네. 암에 리어 암이나 프론트 암에 장착되어 있는 이 스크류를 잠그거나 풀면은 밀쳐 올리면서 네. 다운스톱 값이 짧아지거나 네. 길어지거나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상고는 쇼크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는 요 바디에 달려 있는 쇼크 바디에 달려 있는 네. 다이얼을 잠궈서 내리면은 얘를 지상고가 내리면, 올라가고요. 네, 그렇죠. 풀어서 올리면은 지상고가 내려갑니다. 네.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아,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예.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집에서 차를 정비를 했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네. 혹은 겨울에 추울 때 집에서 보일러를 틀어놓고 네. 따뜻한 공간에서 차를 쇼 오일을 안 돼요, 안 돼. 리빌드를 했어. 쇼크 오일, 쇼크 세팅은 항상 네. 경기장에서 말 끊지 말라고. 경기장에서 해야 돼요. 쇼크 오일 경기장에서? 편을 한번 보세요. 쇼크 오일 편, 마정남 쇼크 오일 편. 그럼 이렇게 하면은 네. 서킷에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엄청 크잖아요. 크죠. 서킷에 가면 지상고가 약간 달라져 있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 뻑뻑한 오일을 넣고 이제 하면은 좀 네. 내려가고 네. 네, 부드러운 오일 넣으면 이제 약간 올라가고. 네. 그러면 지상고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면은 이 쇼 오일은 실온에서 서킷이나 굴리는 상황에 실온에서 쇼 오일을 리빌드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차의 최종적인 세팅은 항상 경기장에서, 트랙에서. 경기장에서. 그것도 이제 실내 피트에서 말고 네. 밖에서 해야 정확합니다. 그럼 이거는 또 번외로
요 디프 오일도 디프 오일은 네. 점도 변화가 있긴 하지만 네. 5,000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부드러워져서 4,800이 되는 거랑 네. 쇼 오일이 500에서 300이 되는 거랑 이건 큰 차이가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디프 오일은 온도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차 네. 정비를 하실 때 쇼 오일은 서킷에서 정비를 하시고 반드시 서킷에서. 예. 네. 디프 오일은 시원하게 혹은 아, 따뜻하게 집에서 정비를 하고 오셔도 되겠네요. 네, 시원하게 이렇게 합니다. 아, 시원하게 건배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지상고와 드룹 세팅은 서킷마다 다른가요? 뭐 음식점에 이 음식점 가면은 음식점. 맛이 다르고 예. 저 음식점 가면 맛이 다르고 당연히 다르죠. 아, 서킷마다 다 달라요? 예. 이 드룹과 지상고는 서킷의 그립에 따라 지상고와 드룹이 바뀌나요?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네.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네. 지상고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낮으면 가능한 낮으니까 한. 가능한 한. 근데 너무 낮으면 네. 점프를 못 하겠죠? 오프로드에서는 네. 온로드에서는 바닥을 긁겠죠? 가능한 한 낮게 이제 그립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낮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바닥을 쓸고 다니니까 지상고가 낮으니까. 네, 높여야겠죠. 약간. 네. 네. 드룹은? 네. 드룹이란 지상고에서 차가 얼마만큼의 이제 끈적함으로 네. 여유를 주면서 이 부분을 이제 움직이는 부분을 가져가느냐 네네. 이거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바꾸는 경우죠. 이건 상당히 자주 바꿉니다. 지상고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드룹은 길면 길수록 좋나요? 아니면 짧으면 짧을수록 지상고는 왜 낮으면 낮을수록 좋냐면은 지상고라는 거는 낮으면서 네. 무게 중심도 낮아지고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롤 센터. 네. 차는 좌우로 롤을 하는데 네. 롤하는 센터, 롤 중심이 내려가고 네. 무게 중심도 낮아지고 롤 센터도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스프링을 누르는 이 힘도 네. 좀 더 약해지고 조금 더 야들야들하게 네.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유리한 점이 많아요. 어. 그래서 가능한 한 낮게라고 말씀드린 거고 가능한 한 낮게 못하면 약간 높이는 거지. 예, 일부러 높게 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지. 아, 최대한 네. 낮게 세팅을 한다. 네. 지상고는. 그립이 낮을 때는 네. 차를 높여서 네. 롤량을 늘려서 그립을 확보한다라는 이제 설명은 하긴 해요. 네. 하지만 그때도 사실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다이얼만 돌려서 지상고를 높이게 되면 차는 뻣뻣해지게 됩니다. 아. 예. 스프링을 부드러운 걸 선택을 하고 지상고를 올려줘야지 네. 노면 그립이 낮을 때 충분한 롤을 하면서 아, 스프링도. 이렇게 랠리차처럼 움직이게 되지. 네. 스프링이 상대적으로 약간 딱딱한데 노면 그립이 적다고 해서 네. 낮다고 해서 그 설명만 보고 다이얼을 돌려서 네. 땡땡하게 만들어서 올리면은 차는 네. 안 가요. 아, 그렇겠네. 편성이 근데 있으니까 그렇게 차를. 글을 읽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또 믿고 세팅을 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노면이 그립이 낮으면은 스프링을 부드러운 걸로 바꾸고 그 스프링에 어울리는 높은 지상고. 네. 스프링이 부드러우면은 요 바퀴가 땅에 떴다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동작이 약간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상고를 이 다이얼을 내려서 지상고를 약간 올라가게 해서 약간 눌려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지 리스폰스, 네. 네? 이 반응이 좋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립이 약간 낮은 네. 그런 노면에서는 부드러운 스프링을 넣고 지상고를 약간 올리는 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 네. 그리고 노면 그립이 올라가서 하이 트랙션이 되면은 네. 부드러운 스프링에서 지상고만 낮춘다고 그게 잘 가겠어요? 안 가죠. 예, 이게 롤만 많아지고 네. 예, 리스폰스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약간 단단한 스프링, 예, 튼 스프링을 넣고 지상고. 낮춰줘야지 맞춰줘야지. 조화를 이룬다. 그럼 드롭은요? 드롭 같은 경우에는 네. 지상고만 낮추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야 들어와봐 지상고 낮춰요. 네. 뭐 맞추지. 네. 그러면 드롭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지상고만 낮춘 값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정확하게 지상고만 낮춘 효과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드롭도 약간 조정을 해줘야 된다. 지상고를 낮췄으니까 드롭력도 그렇죠. 줄여야 되겠네. 그렇죠. 아. 근데 거진다 요거만 다이얼만 조여놓고. 왜냐면은 요것만 다이얼을 조정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도 확실하기 때문에 요거를 낮추게 되면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네. 낮추면은 조금 더 차가 잘 들어가요. 네. 네, 잘 들어가고 요렇게 코너링에서 요렇게 나올 때 상대적으로 드롭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들릴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나올 때 이제 코너 나올 때 약간 더 차가 더 돌게 되죠. 네. 앞에 타이어가 지면에 닿아 있는 시점이 네.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약간 더 차가 꺾이는 그런 느낌이 꺾여서
느낌을 받을 수 엑셀링을 있죠. 당기면서 핸들링을 하면 그렇죠. 더 이렇게 안으로 말려 네.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다. 프론트 쇼 길이를 늘려서 다운스터 값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서 길고 광활한 트랙, 예. 땡기고 꺾고 쫙 가야 되고 방향 틀어야 되는 트랙에서는 앞쪽을 최대한 길게 합니다. 그럼 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링 할 때 이렇게 네.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코너링을 하죠. 아 이거 맞다. 여기 뒤에 다 질문할 거 들어가 있었는데. 뭐 나중에 편집을 하시든가. 그럼 세 바꾸면. 반말이야. 내가 형인데. 자, 코너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끈적하게 가져가고 싶느냐. 예. 뒷쪽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드롭 값은 드롭값은 길어진다. 길어진다. 네.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립 한계의 시점. 네. 그립 한계라는 거는 그립 롤을 하다가 롤을 더 이상 안 하고 잃어버리는 네. 예, 바퀴가 떠서 네. 이쪽 바퀴도. 그립을 잃은 네. 그 시점인데 이걸 길게 하면 할수록 더 끈적해지겠죠. 더 붙잡고 있겠죠. 더 끈적해지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많이들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네. 오프로드 RC 차에서는 네. 하이 그립 네. 트랙에서 보통 이제 온로드에서는 하이 그립이면은 차도 낮고 네. 예, 드롭도 적어서 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네. 오프로드는 이 타이어에도 벨트가 없고 네. 막 타이어도 늘어나고 예, 늘어나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립이 높은 트랙에서 타이어가 삐비빅 하면서 휙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예. 타이어의 부담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 쇼 길이를 최대한 늘려줘야 타이어가 바퀴 지면에서 뜨지 않고 더 끈적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쇼 길이를 최대한 늘려줘야 돼요. 하이 그립에서. 하이 그립에서. 예, 드롭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야지 조종이 정확하진 않지만 드롭이 많아질수록 조종은 정확하지 않죠. 예, 이해하시겠죠? 예. 왜냐하면 출렁이니까. 예. 예. 롤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 길이를 많이 늘려줘야 편해진다. 하이 그립에서. 하이 그립에서. 그건 좀 잘못 알고 있었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파타야에서 개구리 세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명하죠. 네. 차를 들었는데 바퀴가 이러고 있었죠. 네. 이래야 잘 간다고. 하이 그립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긴 사람이 몇 명 있었죠? 네. 있었죠. 김기석 선수도 이기고. 그때 그걸로 제가 지금까지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개구리 세팅이라고. 개구리 세팅. 아 그리고 또 뭘 해볼지 까먹었네요. 그러면 네네. 하이 그립에서는 짧게 가는 것보다 길게 가는 게 드롭을 길게 가는 게 유리하다고 좀 아까 말씀 좀 해주셨잖아요. 가능한 한 예, 많이 예. 쇼 길이를 길게 하는 편이 조종이 편하다. 그러면 로우 그립에서는 반대겠죠. 약간 짧아져야겠죠. 근데 또 많이 짧아지면 안 돼요. 약간 오히려 로우 그립에서는 이 드롭량을 좀 줄여줘야 된다. 로우 그립에서는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하고 타이어에 하중을 빨리빨리 실어야 되니까. 네. 예. 안 그래도 그립을 안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뭐 로우 그립이라 그래도 뭐 쇼 길이 길게 해도 뭐 오프로드 트랙 차는 뭐 잘 가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드롭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늘려줘야 된다. 와. 1대8 버기에서는 1대 타이어에 벨트가 없기 때문에 1대10 뭐 투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안 그런데 네. 1대10 오프로드는 똑같나요? 1대10 오프로드요? 예. 1대10 오프로드는 조금 다르죠 이제. 왜? 그건 또 타이어가 휠에 이제 끼울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끼우는 타이어가 작잖아요. 네. 타이어가 덜 부풀어요. 네. 그리고 잔디에서 굴리고 네. 요즘엔 또 카펫이고 하이 그립이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킷에서 야 누구누구한테 뭐 물어봤는데 걔는 내가 알고 있는 세팅이랑 다르게 이야기하더라.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근데 딱 요 부분이 좀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네. 네. 온로드에서 딱 왔는데 야 하이 트랙션이면 드롭량을 줄여야지. 해봐요. 그게 똑바로 가나 차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로드를 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온로드에서는 이게 맞고 오프로드로 넘어오면 반대로 하이그립일 때 드롭량을 늘려야지 차가 더 편하고. 반대라고 보긴 그렇고 네. 개념은 같은데 네. 조금 더 그립 한계를 시점을 너 늦게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편해요. 뭐든지 사람들이 이제 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에커머니건 뭐건 뭐 다 얘기할 때 뭘 바꾸면 더 잘 꺾인다. 네. 뭘 바꾸면 더 안 꺾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뭘 바꾸면 좀 더 롤을 하냐. 뭘 바꾸면 조금 더 그립하는 시점이 늦춰지냐. 네. 그립을 잃는 시점이 늦춰지냐. 네. 그 포인트를 더 늦게 끌고 갈 수 있느냐, 네.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네. 뭘 하면 더 그립하고 뭘 하면 더 미끄러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와 저번 스테빌라이저 편 찍을 때 네. 너무 두리뭉실하게 아니에요. 두리뭉실하게 완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글게 아니죠.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네. 예, 그 보이지 않는 그립 그 어떤 레벨이 있으면 그 네. 레벨에 딱딱하게 가져가서 갖다 붙이든지
부드럽게 가져가서 갖다 붙이든지 네. 이게 맞는 거지. 두리뭉실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군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근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뭘 해야 돼? 원하시는 건지 알아요. 네. 얇게 하면은 프론트 그립이 좋아진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만큼에서 질문을 준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자,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지 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옷을 입으면 네. 따뜻해져요? 네. 아니 더 입으면 여름에 덥지. 덥지. 네. 그거예요. 어? 추울 땐 입으면 따뜻한데 더울 땐 입으면 더워져. 네. 어?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테빌라이저가 얇아지면은 더 그립을 하는 게 아니야. 롤이 많아지는 많아지죠. 거지. 예, 예.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이그립에서는 그다음부터 두리뭉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이그립에서는 오버롤을 하니까 이제 네. 차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그립에서는 더 롤을 하면서 타이어가 덜 미끄러지니까 더 잘 꺾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 저번에 그럼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아니 그거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 완벽해졌네. 그렇지. 아 예.